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요즘 좀 증시가 기운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 가운데 장외 주식의 시장은 어떨지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외 주식의 대명사입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오랜만에 발작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플레이션의 피크,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이 장외 주식 시장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좋아지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특히 시장이 혼돈 속에 있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장외 주식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자처 바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투자 지혜들 얻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살펴볼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부지런히 달려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자, 코스닥 상장에 입성하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가 보네요. 2년 만에 재도전이라고 하니까. 재수생이죠. 그래서 이 큐라티스가 올 3월 달에 한국거래소 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상태에서 5개월 후인 현재 5개월 후인 현재 상장을 했다. 네. 상장을 청구했다. 그 코스닥에 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한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큐라티스가 그때보다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된 마징가데트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백신의 회사로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 2년 후 다시 도전하는 현재 시점은 mRNA 백신의 최강자, 최고의 생산 기술을 구축한 대한민국 최대 물량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까지 만들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추석이 지나고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청구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10월 달 정도에는 청약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심사의 통과 결과 여부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큐라티스 이번에는 또 코스닥 정말 물 흐르듯이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또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 우리 소영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 프로그램에서 쭉 시세는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핫 이슈가 있다면 바로 소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카가 오늘까지가 일반 청약 마감이 됐던 날이었는데 일단 경쟁률을 보아하니 14대 1이다 현재 헤드라인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흥행에 참패했죠. 예, 헤드라인 보니까 그렇죠. 참패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네요. 기관의 수요 측도 흥행에 참패했고 일반 청약까지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우리가 청약 증거금이 약 한 1,830억 정도, 청약 건수는 한 4만 6천 건, 균등 배정 물량으로 봤을 때 미래가 한 13주에서 14주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이 한 6주 정도, 네. 유안타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올 22일 날 유가조간 시장이 상장이 네. 됩니다. 그러나 누가 예측한 대로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18% 가까이 할인율이 적용됐고 공모 주식도 줄였습니다. 경쟁률, 특히 이제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모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까지 공모를 했는데 그만큼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소카 우리가 특히 비상장 기업의 성장기에 진입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는 이렇게 한번 시장이 밀리면 이렇게 큰 대여주들도 흥행의 참패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여러 대여주들은 차라리 공모 자체를 철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 엔진으로 철회했죠. 예. 여러 회사들이 철회를 했지만 이 소카는 강행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자금이 필요하겠죠. 또다시 현재 이 투자 환경 사항이 나아질 것보다는 새로운 자금을 유입해서 M&A라든가 적극적인 소카의 진입을 활로를 모색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이 소카에서 손실을 좀 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소카가 5만 원 선까지 거래됐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상으로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모가 2만 8천 원에도 전체 청약 경쟁률 14대 1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흥행에 참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소장님과 저희가 좀 지켜봐왔던 기업들이 청약에는 실패해도 실질적으로 입성 후에 뚜껑 열어보니 또 잘 된 케이스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후에 상장된 이후의 흐름도 그 때가 되면 같이 좀 체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빗썸 코리아에 대한 이슈입니다. 매각 예상 대금이 4조 원. 네, 오. 그렇죠. 현재 예. 우리가 빗썸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대금, 특히 매각 대금에 대해서 나온 신문 기사들은 거의 한 예상 대금이 한 4조 원을 예상합니다. 근데 현재 그 상장돼 있는 비덴트가 이 회사의 주요 주주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법인으로는 최대 주주겠죠, 비덴트가. 비상장에 남아 있는 이 빗썸이 현재 빗썸 코리아 주가가 시총이 1조에 좀 못 미칩니다. 그러면 현재 예상 매각 대금이 4조라면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빗썸 코리아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매각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매각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대 주주의 문제, 특히 이종 개인 주주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 리스크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재 비상장에 있는 빗썸 코리아 주식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좀 계속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소카 얘기도 했었지만 IPO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IPO 한파라고 본다면 사실 여기에 더해서 플랫폼 규제까지 더해졌다라는 부분이 좀 그렇죠. 우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악재가 네. 겹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규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KOTC의 거래 대금이 전월 대비 한 22% 다운되고 있는 떨어졌군요. 상태입니다. 또한 네. 앞서 말한 대로 그 IPO 대여주들이 이 공모주에 연속해서 흥행에 참패하면서 시장을 더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KOTC라든가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거보로도 비상장, 또는 38 커뮤니케이션, 비스탁, 이 거래되는 종목들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시장에서 구입한 주식이 더 비싸게 사서 상장되면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소카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 거래됐던 종목들이 상당히 고평가인 상태에서 일반 개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비상장에서는 이 성장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정체기에 진입한 순간 매도 매수가 실종되면서 그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두나무라든가 또는 쇼카 또는 빗썸 이런 회사들, 당근마켓 이렇게 보면 정말 좋은 회사들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주식시장이 썰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썰렁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심도 좀 빨리 살아나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야지 또 IPO에 대한 열기 또한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외 주식 시장 좀 그때 점검 더 확실히 해봐도 좋겠네요. 이제 한 기업의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GNT 파마 바로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신약 회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유명하죠. 반려견 인지장애 치료제인 그쵸. 제다큐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죠.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정감사를 철회했고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정감사된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이 너무 늦게 나오고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감사를 철회했다는 것은 IPO 일정을 당연히 연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에 대한 해명이 불분명하면서 GNT 파마 연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GNT 파마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내용을 좀 더 지켜보시고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이슈들 그렇죠. 지켜본 이후에 다음 주 중으로서 한 번 더 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이슈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세로 좀 넘어가서 흐름들 점검해 볼게요. 소장님, 이번 한 주는 어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IPO의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냉각기에 접어든 모습. 그러나 실은 거래소 코스닥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개별장들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형주 중심으로 제가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소형주 작은 주식들은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의 형태는 현재도 그래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들 한번 살피면서 한번 시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LG CNS죠. 82,000원 변동 없었고요. 도라마 빗썸이 20만 원대를 지켰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이 3천만 원대 안착을 했고 비트코인이 또는 그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도 다시 2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면서 이 주가의 흐름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최강자 두나무와 빗썸 이 두 회사 주식은 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12,000원대 안착을 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65,000원, 야놀자도 68,000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이 성장기, 어떻게 보면 성장에 봤을 때 거의 반토막 나 있지만 이 정책에서 이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K뱅크도 16,500원대의 자리를 지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당근마켓 50만 원대, 40만 원에서 5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당근마켓이 요즘 들어서 좀 밀렸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사절을 받은 직원들이 시장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식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저는 당근마켓의 아래 미래성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근마켓에 들어가 있는 VC들의 평균 단가가 이 현재 장외 주식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사제 물량들이 출현하면서 주식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의 한 주, 두 주 거래만 하더라도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당근마켓 50만 원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나두도 92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야나두가 이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주식의 발행 여부가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소식도 더디게 가고 있고 네. 그러나 기간의 투자 단가가 140만 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죠. 우리가 늘 마켓 컬리를 걱정을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있으면서 올해 반드시 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컬리가 48,000원대 자리를 지켰고요. 좀 더 수익성만 개선된다면 이 마켓 컬리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아시스 36,000원 변동 없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53,000원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바디프렌드 7,000원 변동 없었고요. 큐라티스가 상장을 청구하면서 10,000원 가까이 9,800원까지 올라왔고요.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매수세가 강한 게 바로 바디프렌드입니다. 이 바디프렌드가 거의 20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프렌드 주가 흐름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어떤 형태로 방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세 좀 확인을 해봤어요. 개별 왜 우리 종목 장세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상장의 의지가 큰 기업들 그리고 이슈의 강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플레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체크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소카가 이번 주 가장 핫 이슈였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습니다. 소카가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 상반기 마지막 어떻게 보면 6월 달이 아닙니까? 7월 달. 이 넘어가는 상반기와 후반기를 넘어가는 이 중간점에서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예. 그러나 흥행이 앞서 말한 대로 기간의 수요 예측이 흥행이 참패했고 앞서 본데 오늘 마감된 일반 청약마다 흥행에 참패하면서 주식시장, 특히 장외 주식시장은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보석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시장이 턴어라운드, 특히 이제 거래소, 코스닥, 선행시장이죠. 이 선행시장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방향성까지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는 공부 관점으로 지금 이 구간 더 현명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여러분 그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많이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여러분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궁금한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입니다. 제가 구매한 주식이 지금 서울거래소 비상장 사이트에서 매도 및 매수조차 할 수 없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하거나 아니면 더 매수하고 싶다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등록이 안 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서울거래소. 이럴 때는 그래 사설 사이트인 피스타 또는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제이스탁 이런 곳을 활용해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또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거래소 비상장 또는 증권브로커 비상장에서 구매할 수 없거나 매도할 수 없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여타 있는 밖에 있는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피스탁 이런 회사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자에게 돈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자가 먼저 주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자의 신호를 충분히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거래를 해야만 안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래 플랫폼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장외 주식을 회사 측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는데, 진짜예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직접 대표이사가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얼마나 안 좋으면 팔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관의 통제에 의해서 상장까지 가는 게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회사라는 것은 설립될 때 자기 자본으로 설립이 되죠. 좀 더 회사가 성장하면 지인들의 돈을 빌리겠죠. 여기서 더 성장하면 기관, VC들의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장 절차를 가는데 그 절차까지 가지 못하고 주식 장사를 하는 장외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대표라든가 또는 회사의 CF라든가 이런 오너들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회사 네네. 측에서 장외 주식을 왜 팔까? 왜 직접 이렇게 판매를 나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면 주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독 장외 주식은 연초 대비 대폭락한 종목이 좀 많은 것 같다. 시장이 나빠지면 무엇을 보고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시점 찾아보면 좋을지요? 그렇죠. 다시 재투자 시점은 우리가 선행시장인 거래소 코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오늘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지수들이 발표되면서 국내 시장도 폭등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500선을 다시 회복했고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가야만이 그 후에 후행시장인 장외주식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시장인 이런 시장과 저희는 이미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네.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시장의 상승 모습을 보고 장외주식에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선행시장으로서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서 그 투심과 여러 가지 에너지 활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투자 시점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외 주식은 증권사나 코스피, 코스닥에서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우주에 있는 주식이 네, 그렇죠. 아니다. 아닙니다. 예. 구매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총칭해서 우리가 장외 주식이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을 쳤는 홈런을 칠 때 장외 홈런이라는 것은 네, 장을 구장 넘어갔죠? 밖으로 넘어갔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제도권에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은 장내로 들어온 종목들인 거기 때문에 장외에 있어서는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이 더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질문 더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즘 뭐 부동산도 위험하다, 주식시장도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외 주식 투자는 괜찮은 거냐? 이 질문이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 주식을 항상 미래에 투자하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한다면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저는 미래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3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장외 주식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 숙지해 가면서 투자 관점을 가져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는 게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네, 그렇죠. 알아야지 올바르게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네, 그 투자에 그렇죠. 대한 결과도 좋을 테니까요. 자, 그렇죠. 근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회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검색을 했는데 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뭐 많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요. 네, 요즘 가장 크게 요즘 어떻게 보면 예. 시장이 안 좋으면 잡주들이 설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주식들은 이럴 때는 멈추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전화들이 온다. 아니겠습니까? 장애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 방송을 보고 한국장애주식연구소에 전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이 주식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상장된다고 하는데 상장 가능성 있습니까? 여쭤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사들로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기 피해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전화로 매수를 권할 때 절대 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예. 물건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살 때 어떻게 하죠? 두드려보고 나중에는 끝내는 찔러봅니다. 예. 찔러보고 색깔까지 봅니다. 맛까지 보고 이 수박 한 통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 수박 한 통 사도 이렇게 심중히 사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돈이 이게 10만 원만 해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들을 전화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투자다. 이런 투자는 정말 묻지마 투자의 가장 원형이기 때문에 전화로 매수를 권하는 것은 절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A라는 주식을 편입했는데 나중에 증권계좌에 보니까 B라는 주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A라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는 정말 가치가 전무한 B라는 주식을 놓고 나중에 A 주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바로 환불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A라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B라는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99%가 전화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무작위로 내일 모레 상장된다, 2배, 3배 간다 이런 말로 현혹되는 주식 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큰 수법 중에 하나가 당장에 상장된다, 당장에 200%, 300% 한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본인이 주식을 해야지만 상식적 투자를 가지고 특히 이 머니투데이의 이 방송을 보는 투자자들은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이제 우주의 주식이 아니라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안전하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이트와 이렇게 좋은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주식을 구매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올바르게 현명하게 상식적으로 투자하는 그 방법 지름길입니다. 매주 목요일 5시 30분 놓치지 마시고 장애 주식에 있어서의 힘을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빠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